사람은 너무나 뻔한 것을 쉽게 착각한다는 점. 사람은 상대를 쉽게 판단한다는 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점.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편과 적을 구별한다는 점. 사람은 이런 심리적 요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과 직장에서 오해를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가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를 이해하고 대화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럼 대화만 하면 생기는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에서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심리적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 안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소통할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대화에서 오해로 인해 가슴앓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책이 금방 약효를 내는 처방전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대화심리 전문가 오수양님의 모든 대화는 심리다 라는 책입니다. 심리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의 움직임이나 의식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지금 느끼고 있는 내 감정이 정확히 어떤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심리라는 것이 대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더 어렵기만 하죠. 이 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양한 예를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대화에서 드러나는 심리를 하나씩 알아볼까 합니다.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착각한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1999년 미국 심리학자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이들은 학생 6명을 3명씩 두 팀으로 나눴다. 그리고 한 팀에는 흰색 유니폼을, 다른 팀에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힌 후 학생들에게 농구공을 패스하도록 시켰다. 연구팀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이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은 무시하고 흰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패스한 수를 세어보세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패스한 수를 헤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영상이 끝나고 연구팀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학생들 말고 다른 누군가를 봤습니까? 그 동영상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가슴을 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담겨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 중 절반은 흰색 유니폼을 입은 팀의 패스 모습에 집중하느라 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 눈앞에 분명히 있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각한다. 이런 현상은 인지적 착각의 일종으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한다. 착각과 오해는 외견상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지각하는 과정이 많고 후자가 생각하는 과정이 많다는 차이뿐이다. 둘은 진실을 잘못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사람은 착각하는 동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오해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오해가 전혀 없기를 바란다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벌어지는 모든 대화에서 오해는 필연적이고 비일비재하다. 다만 이 자체를 이해하면 그 정도와 횟수를 요령껏 제어하는 방법으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자기 비하를 포장하는 과한 겸손, 자인정.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우면서 자랐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가 안 좋다. 인간관계에서 겸손은 필수 덕목이다. 같은 말을 자주 들어와서인지 겸손한 태도가 습관화됐다. 하지만 겸손도 정도껏 해야 한다. 무엇이든 과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나는 이렇게 강조한다. 말할 때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기 장점과 의견을 피력하세요. 자기가 잘난 점은 인정받고 자기만의 생각은 주저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자신의 장점도 부정하고 의견도 말하지 않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부감을 일으켜서 소통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한 기업가의 아내를 만났을 때다. 그 사람은 외모와 패션 감각이 뛰어났다. 그래서 보자마자 내가 칭찬을 했다. 20대처럼 피부가 고우시네요. 그리고 패션도 올 가을에 맞게 트렌디하게 입으셨고요. 나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반응할 줄 알았다. 하지만 기대가 어긋났다. 아니에요. 피부가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죠. 이 옷은 아는 지인에게서 얻은 건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한번 입어봤어요. 칭찬한 내가 무안해지고 말았다. 그 또한 겸손으로 포장된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대화 상대에게 안 좋은 감정을 들게 한다.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일 뿐이다.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은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손수 자신의 구두를 닦은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다. 겸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하는 것이다. 링컨의 말 뜻을 자기 비하에서 나오는 지나친 겸손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겸손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아무거나요. 의존성 인격 장애. 김대리, 어떤 메뉴가 좋아?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직장에서 점심 식사나 회식 때 흔히 하는 대화다. 상사는 직원의 의견을 존중해 메뉴를 선택하려고 했다. 그런데 직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거나 라면 상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아무거나요 라고 하는 증상이 심할 경우에 의존성 인격 장애로 진단한다. 이를 앓는 사람은 부모에게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의견을 물으면 자기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아무거나요를 남발한다. 직장 상사가 어떤 프로젝트가 좋으냐고 물을 때, 이성 친구가 어떤 이벤트가 좋으냐고 물을 때, 친구가 함께 보낼 휴가 여행지를 물을 때, 아무거나 라고 하지 말자. 아무거나요는 결코 배려의 표현이 아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대화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화에 있어 오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도 대화 속에 숨겨진 심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